안녕하세요. 이번에는 19강이고 물분무 소화 설비와 미분무 소화 설비가 아니고 미분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물분무 소화 설비도 지금 국내에서는 개방형 헤드만 쓴다고 말씀을 드렸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고 스프링쿨러 설비가 있고 물분무 설비가 있고 미분무 설비가 있는데, 우리가 미분무로 갈수록 이 물방울의 입자의 크기가 작아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즉, 작은 물방울을 점점 쏘는 거다. 왜냐면 작은 물방울이 필요한 장소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물방울을 작게 만드는 걸 우리가 미리퍼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스프링쿨러랑 다르게 입자를 작게 만드는지부터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결국 생각을 해보시면 좀 크게 그리면 물방울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있을 겁니다. 얘를 쪼개야 돼요. 우리가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했을 때 이 물방울을 쪼개려면 뭐 칼로 물베기는 힘들어도 뭐 상식적으로 예를 들어 어떻게 그래, 손가락으로 얘를 팍 치면 물방울이 이렇게 튀어서 작아지겠죠. 즉, 우리가 외부에 에너지를 투입하면 얘를 잘게 쪼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말은 휘황찬란하지만 우리가 이 에너지를 어떻게, 즉 충격을 줄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보겠습니다. 많이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종종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디플렉타형. 우리가 디플렉타라고 하는데, 결국 디플렉타는 우리가 반사판입니다. 반사판. 그래서 우리 스프링쿨러랑 마찬가지로 물이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여기다 반사판을 달아놓으면 얘가 부딪히면서 막 작아지겠죠? 그냥 우리가 물을 벽에다 쏴도 사방으로 튀잖아요. 입자가 작아져서. 뭐 그거랑 똑같은 개념이고요. 우리가 충돌형은 이제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다른데, 이거 어떻게 그려드려야 될지 모르겠네. 그냥 이해만 해주세요. 우리가 물이 이쪽에서 이렇게 그려볼까요? 이렇게 물이 나와서 이렇게도 나오고 얘도 이쪽에서도 이렇게 나오면 얘네끼리 여기서 충돌하겠죠? 그럼 충돌하면서도 이 물방울이 작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되게 단순하게 그린 거고 실제 구조는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슬리트형은, 자, 우리가 물이 이런 배관에서 정면에서 봤을 때 요런 배관에서 물이 나오는 것과 우리가 요 틈새에서 나오는 것과 당연히 이쪽이 입자가 작게 나오겠죠. 우리가 호수에서 물을 뿜을 때 앞에 손으로 주둥이를 꾹 누르고 있으면 물이 더 이렇게 퍼져서 나가잖아요. 그게 결국 입자가 작게 나가는 이 슬리트형과 똑같다는 거죠. 혹시나 용어를 모르실까봐 유수라는 건 우리가 유수 검지 장치라고 했었잖아요. 흐르는 물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해류형은 우리가 말 그대로 이렇게 물이 그 회전해서 나올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실제로 이게 좀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나와 있거든요, 구조체가. 그래서 물을 요거 타고 오면서 우리가 원심력에 의해서도 물이 다 튀어나간다는 거죠. 이렇게 미리파를 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분사형은 우리가 오리피스라는 게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정면에서 보면 쉽게 말하면 구멍을 작게 뚫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힘을 뒤에서 세게 밀면 물이 팍 튀면서 나간다는 거죠. 슬리트형이랑 약간 유사한 형태인데 우리가 얘는 분사형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얘를 뭐 하나하나 뭐가 뭐다라고 외우실 건 아니고, 우리가 요런 것들이 있구나, 그냥 머릿속으로 안 익숙한 거는 슬리트형 정도죠. 그래서 얘네 다 뭐 밀입자가 되겠네, 그러니까 무슨 힘을 가했네, 요 정도 기억하시고, 뭐 다른 거 하나 섞여가지고 아닌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 정도로만 맞추실 거 정도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화효과입니다. 우리가 스프링쿨러의 주 소화효과는 냉각 소화효과였어요. 냉각. 정확히 말하면 거의 90% 물을 쓰는 애들의 주 소화 효과는 냉각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물분무의 소화 효과는 이 네 가지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물을 쓰니까 냉각인 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죠? 이거는 뭐 건너뛰어도 되고. 질식은 뭐냐? 자, 우리가 불이 있습니다. 우리 스프링클러 입자가 이만하다고 그냥 크게 그려볼게요. 이러면 얘가 불이 있어도 얘가 쑥쑥 들어가겠죠? 입자가 크니까요.
너무 크게 그리긴 했지만, 근데 물분무 같은 설비에는 스프링클러에 비해서 입자가 훨씬 작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 얘가 들어가다가 증발을 합니다. 들어가질 못하고 열을 많이 받으니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소방 원론에서 표면적이 많을수록, 아니면 유체역학에서도요, 우리가 뭐 대류열 전달을 보시면 대류열 전달량은 뭐 H, A, 델타 T였어요. 이 A가 열 전달 면적이잖아요. 즉 얘는 입자가 작아져서 우리가 자연 발화가 일어나기 쉬운 조건인 비표면적이 많아진 거죠. 즉 얘는 너무 어렵게 설명하나요? 열의 흡수를 되게 잘하기 때문에 얘가 물에 도달하지 못하고 증발을 더 빨리 합니다. 스프링클러보다. 그래서 우리가 얘가 증발을 하게 되면, 우리가 물은 물일 때보다 수증기가 됐을 때 부피가 뭐 온도에 따라 다르지만 1600배 뭐 커진다고 말을 해요. 즉 요만했던 물이 우리가 포수용액이 포가 되듯이 수증기로 변하면 이만큼씩 커진다는 거죠. 그러면 얘는 지금 수증기에 의한 기체니까 우리가 주변에서 연소가 지속되려 그러면 산소가 공급돼야 되는데, 계속 수증기가 이렇게 덮고 있으면 산소가 공급이 안 돼서 우리가 일부 불이 꺼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질식작용인 거고, 거꾸로 또 수증기가 이렇게 생긴다면 얘가 여기서 발생하는 가연성 가스랑 수증기랑 섞이면 가연성 가스의 농도가 낮아지겠죠. 그래서 희석작용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해하기 좀 어려울 수 있는 게 유화작용이라는 건데, 우리가 에멀전이라고 하는데, 우리 물분무 소화 설비는요, B급 화재에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스프링클러는 B급에서 사용을 못하죠. 그러니까 K급이 아니고 B급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위험물 저장 탱크에 기름 탱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표면이 있다 봐보겠습니다. 기름이에요, 기름. 그러면 원래 스프링클러가 물이 여기 떨어지면, 여기 막 뿌리면요, 물이 무거우니까 물이 밑으로 가서 이 기름이 이렇게 넘친단 말이죠. 물론 불 붙어있는 상태에서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이 물방울을 되게 작게 해서, 작게 하고 이렇게 얘를 우리가 세게 방출을 해서 여기 불이 난 상태에서 표면을 때리면 어떻게 되냐면, 원래 우리가 물과 기름은 안 섞이죠. 그래서 우리가 물은 밑으로 가고 기름은 위로 떠오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물과 기름을 같이 넣고요, 여기다가 열을 가하고, 즉 온도를 높이고 우리가 얘를 운동 에너지를 주면, 휘저으면요, 사람으로 생각하면 휘저으면 얘네가 기름도 아니고 물도 아닌 상태가 이렇게 일부 생깁니다. 우리가 이걸 에멀전이라고 그러고 유화작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얘는 지금 물과 섞여 있으니까 불이 안 붙어요. 뭐 엄청 고온으로 가면 붙겠지만 기름에 비해서 훨씬 안 붙는다는 거죠. 그래서 걔가 이제 표면을 이렇게 에멀전이 덮게 되면은 질식작용으로 또 소화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조금 이해를 도와볼까요? 우리가 비커가 있습니다. 여기 기름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물을 때려 부으면 어떻게 되죠? 여기가 물이 되고 기름이 이렇게 위에 이렇게 돼가지고 두 가지의 층을 이루게 될 겁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 비커가 내열유리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여기다 기름을, 뭐 물부터 붙든 기름부터 상관없습니다. 얘를 놓고 얘를 불을 이렇게 가해요. 가스레인지로, 또 뭐 토치로 하든. 그다음에 물을 넣은 다음에, 그럼 이제 위아래가 바뀌려고 하겠죠. 우리가 여기다가 막대기를 이렇게 꽂아서요, 얘를 빙글빙글 섞잖아요, 열로 가면서. 그러면 색깔을 좀, 이렇게 층이 생기는 게 아니고 얘가 이렇게 섞입니다, 막. 근데 우리가 얘 막대기를 속에서 섞었으니까 이렇게 다 변하는 거고, 물분무는 위에서 때리니까 윗부분만 이렇게 에멀전이라고 하는 유화작용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도 소화가 가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무지 많이 나오는 것 중 하나가 이 배수 설비입니다. 우리가 물분무 소화 설비를 설치할 때 그 살수 밀도와 수원량에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용도에 따라서 살수 밀도가 10, 10, 12, 20이었어요. 단위는 뭐 제곱미터당
리터 분이었나요? 뭐 이따 좀 맞춰보면 되니까. 자, 그래서 우리 이 중에서 차고와 주차장이 있었습니다. 차고와 주차장. 얘는 20 LPM을 요구하고 있었죠. 자, 우리가 차고 주차장에 물분무 소화 설비를 설치하면 배수 설비를 해야 돼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차고나 주차장에서 불이 났다고 하면 요즘에 이제 전기차가 많아지고 있긴 하지만 그래봐야 휘발유차 아니면 경유차라는 거죠. 이 기름이 우리가 불을 끄다 보면 차가 화재가 나다 보면 기름이 나올 거니까 이 기름을 제거할 수 있도록 배수 설비를 해줘야 됩니다. 즉 기름도 마찬가지고 물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또 오해를 하시는 것 중에 많이 하나는 우리가 스프링쿨러 설비가 있고 물분무 소화 설비가 있잖아요. 입자가 스프링쿨러가 크다 그랬죠. 근데 국내에서 설계대로 설계를 하면 물분무 소화 설비가 훨씬 많이 뿌립니다. 2배 이상 많이 뿌려요. 근데 이 입자가 작다고 해서 물을 조금 뿌린다고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그게 아니니까 이번에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차하는 장소에 적당한 곳에 높이 10cm 이상의 경계턱으로 배수구를 설치할 것. 그냥 우리가 주차장이 이렇게 바닥이 있다고 하면요, 이쪽에다가 경계턱, 우리가 주차장 이것 때문에 있는 건 아니지만 뒤에 이렇게 트렌치 해가지고 보통 물 흐르는 거 있죠? 네, 그런 개념으로 요 높이를 이때 10cm 이상이어야 된다. 그리고 이 물분무 소화 설비를 설치한 주차장에서의 배수 설비는 우리가 이 트렌치 길 거 아니에요. 얘가 40m마다 집수관, 소화피트 등 기름 분리 장치 설치할 것.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우리가 끝에 40m마다요. 끝이라기보다 이렇게 모을 수 있는 데 설치해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물분무 설비 소화 설비에서 물을 뿌리면 여기서 기름만 가거나 물만 가는 게 아니고 기름과 물이 섞여서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름이 계속 확산되면 안 되니까 모아가지고 우리가 기름과 물을 분리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우리가 잘 배수가 돼야 될 거니까 주차장 바닥에서 요 경계면까지 경사를 조금 줘서 100대 2로요. 100분의 2로 우리가 배수를 했을 때 다 딴 데로 가지 않고 배수구로 잘 갈 수 있도록 설치를 해야겠죠. 그리고 여기서 결국 우리가 기름과 물을 분리하고 또 뭐 별도로 설치할 수도 있지만 이 물 나중에 결국 배출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증발하는 양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이제 배수 설비, 배수 펌프를 넣게 되면 가압 송수장치에서 뿜는 물을 유효하게 배수할 수 있는 크기나 기울기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기울기보다 결국 우리가 여기서 물분무가 막 터졌을 때 얘를 잘 빼낼 수 있으라는 거죠. 너무 조그만 배수 펌프라던가 배수 설비를 해놓으면 의미가 없으니까 이런 걸 또 고려해서 설치하라는 내용입니다.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것들 기억해 주세요. 100분의 2까지. 그리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건데 이거 있죠, 이거 외워주셔야 됩니다. 많이 나와요. 내용은 일단 어떤 내용이냐면, 자, 우리가 전기기기와 물분무 헤드 사이의 거리인데요. 즉 우리가 전기기기가 있을 거고, 뭐 변압기라고 할까요? 우리가 여기 물분무 소화 설비 헤드가 이렇게 있다 보겠습니다. 뭐 위에도 있을 수 있고요. 자, 이때 이 우리가 전기기기는 특고압을 사용하게 되면, 여기서 특고압 값이거든요. 특고압을 사용하게 되면 얘 전압이라는 게 있어요. 즉 전압이 클수록 우리 입장에서는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기기기와 헤드까지의 거리를 두는 이유는, 우리가 헤드를 살펴봤을 때 얘가 물을 뿜으면요, 처음부터 물이 이렇게 방사되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물이 나올 때 점점 우리가 헤드를 중심으로 이렇게 선으로 그리겠습니다. 멀리 이렇게 퍼져나가겠죠, 이렇게. 즉 우리가 헤드에서 이 기기까지의 거리가 멀수록 이 물방울끼리의 거리가 멀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무의미할 수 있겠지만 실제 이 물방울이 이렇게 가까이 튀냐, 물방울이 이렇게 떨어져서 들어가냐의 차이입니다. 이게 무슨 관계가 있냐면, 자, 우리가 물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물이 있다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전기를 가하면요, 사람이 손을 여기 대고 있으면 전기 오르죠?
순수한 물이면 안 오르겠지만 우리가 물은 다 광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전기에 오른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물방울에서 여기 전기를 가하면, 그러니까 전압을 인가하면 여기 사람이 손 대고 있으면 얘랑 얘랑 떨어져 있으니까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얘가 강해지면요, 여기 손도 오른다는 거예요.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여기서 여기 전기가 안 오르는 이유는 여기 중간에 있는 공기가 절연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공기에 의해서 우리가 전기가 안 흐르는 건데, 이 전압이 세지면 공기를 뚫고 흐릅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뭐죠? 번개죠? 번개 공기 뚫고 전기가 흐르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전압이 세질수록 헤드를 멀리 설치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압을 주고 거리를 맞추라고 나와요. 꽤나 많이 나와서 쉽지 않으시겠지만 뭐 이거 암기법은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시험 보기 보통 전에 바로 얘를 한번 쭉 보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있나? 일단 먼저 보는 거죠. 지금 CBT로 바뀌어가지고 다음 과목부터 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조금 가물하네요. 저도 기사 바뀌고 나서 몇 번 봤는데 좀 이거 외워주셔야 됩니다. 설명은 뭐 딱히 필요한 건 아니고. 그리고 물분무 헤드의 설치 제외는 스프링쿨러랑 유사한데 우리가 얘를 일반적으로 그냥 건축물엔 잘 설치를 안 하니까 우리가 특별한 애들만 좀 제외 장소로서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당연히 물과 반응하는 애들, 물과 반응하던가 물과 반응하여 위험한 물질을 생성하는 장소, 금수성 물질들 얘기죠. 이런 거에는 쓰지 말라고 돼 있는 거고, 우리가 고온의 물질 및 증류 범위가 넓어. 고온의 물질은 그냥 뜨거운 물질을 말하는 거고, 증류 범위가 넓다는 건 이걸 표현을 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냥 끓는 범위가 넓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궁금하시면 제가 뭐 나중에 달아드릴게요. 근데 뭐 굳이 배울 필요가 없어서. 그래서 우리가 결국 그 물을 뿌렸을 때 우리가 끓어 넘치던가 고온의 물질이 닿으면 뭐죠? 수증기 폭발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결국 뭐 얘랑 3번과 거의 유사한 건데, 우리가 어떤 기기를 운전했을 때 얘의 표면 온도가 260도 이상으로 된다면 여기에 물 뿌리면 바로 수증기가 이렇게 돼버려서 우리가 압력이 커지는 수증기 폭발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또는 기기가 손상을 입을 수 있다는 거죠. 뜨거운 거, 엄청 뜨거운 거에 우리가 물을 바로 뿌리면 그 뜨거운 것도 급속 냉각이 돼가지고 파손이 일어날 수 있죠. 취성 파괴라던가. 자, 그래서 이런 것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근히 나옵니다, 얘도. 그다음에 미분무 소화 설비인데요. 미분무는 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나온다기보다 시험에도 잘 안 나오지만 실무에서도 물분무보다도 훨씬 보기 힘든 설비입니다. 제가 알기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설치된 건 한 대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확인한 게 제가 몇 년 지나가지고 그 사이에 나온 곳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얘는 이제 미분무의 정의예요. 미분무 소화설비의 정의가 따로 있고, 우리가 미분무가 뭐냐라는 건데, 우리가 이 물방울의 입자의 크기가 400 마이크로미터 이하로 분무되는 것을 우리가 미분무라고 합니다. 근데 말이 조금 애매한 게, 잘 모르겠는 말이, 물입자 중 99%의 누적 최적 분포가 400 마이크로미터 이하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헤드에서 물을 뿌립니다. 자, 그러면 얘가 예를 들어서 하나가 200 마이크로미터라고 봐볼게요. 그러면 모든 게 200 마이크로미터인가요? 당연히 좀 크게 튄 애도 있을 거고 작게 튄 애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얘네 99%가 400 마이크로 미만이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워낙 입자가 작다 보니까 우리가 A급에도 적용성이 있고요. B급은 이제 유화작용이 적용할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거고, 사실 별로 적용성 없습니다. 제가 볼 때 B급엔. 그리고 C급에 우리 물분무도 입자를 작게 해서 전기기기에 쓰는데 미분무가 안 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심지어 미분무는 더 입자가 작다 보니까 더 큰 질식 효과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99%와 400 마이크로 이하 ABC급 화재의 적응성이 갖는 거다. 요 세 개 포인트만 외워주시면 미분무 문제는 99% 푸실 수 있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물분무 소화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상 차고 또는 주차장에 설치하는 물분무 소화 설비의 배수 설비 기준으로 틀린 것은? 자, 하나씩 봐볼까요? 배수구를 향하여 기울기가 있어야 우리가 배수구로 물이 잘 흘러가겠죠? 그리고 차량이 주차하는 장소에 적당히 높은 곳에 높이 5cm 애매하죠? 우리는 항상 10cm였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는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차고 또는 주차장에 설치하는 물분무 소화 설비의 설비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딱 보시면 이게 벌써 5cm가 바로 눈에 밟혀버리네요. 그래서 이 숫자들이 많이 나와요. 숫자들이. 얘는 10cm고 08년도부터 22년도까지도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면 좀 이제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우리가 물분무 소화 설비의 효과는 4개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물을 쓰는 것들은 다 냉각작용이 있고요. 그리고 그냥 질식작용인데, 자, 이게 상식적으로 보셔도 얘가 답일 확률은 너무 적지 않나요? 3개가 공통적인 게 답일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얘는 일단 지워주고, 그리고 요 질식들이고, 희석과 분말이 있는데, 우리가 분말은 보통 고체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얘도 지워지겠네요. 분말을 몰라도 희석 2개잖아요. 이쪽이 답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상식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기름작용이란 말은 들어본 적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정답은 냉각, 질식, 희석, 유화작용을 해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